배 대표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말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되고 이재명에 대한 이 재판은 정말 완행열차도 이런 완행열차가 없다. 그래서 네. 주요 언론에서도 사설로까지 헌재와 법원의 재판의 시간이 왜 이렇게 다르냐. 너무 달라도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사설까지를 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이재명 이 선거법 재판 2월 26일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고를 한 달 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월 26일로 잡았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 선거법에 관한 쟁점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1심이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2심에서는 증인도 3명뿐이 뭐 나와서 증인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증언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한 달이 걸리느냐. 그걸 하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걸 보면은 12월 14일 날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27일부터 뭐 시작이 개시가 됐습니다만은 실제로 변론이 시작된 것은 1월 4일 아닙니까? 첫째 뭐 변론한 날이. 그래갖고 11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걸 2월 25일 날 최종 이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2달도 안 걸린 거예요. 2달을. 그런데 이재명의 선거법은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재가 속도를 내갖고 2주 정도 내에 지금 선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월 중순까지 오면 뭐 2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너무 헌재와 법원의 재판의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예. 헌법재판소장 대행만 알겠죠. 이렇게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들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다들 뭐 이게 무슨 일이지? 고개를 갸우뚱거림에도 불구하고 대답도 안 해줘요. 왜 서두르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잖아요. 참 설명 없는 사람들이 의사하고 판사들이에요. 예. 어디 가면 설명 잘 많이 안 해요. 예. 아프니까 치료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처벌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모든 의사나 모든 판사를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설명하자니까 이렇게 드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아니 지난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7년간 수사하고 재판에서 3년 선고를 1심에서 내렸던 게 2심에서 무죄가 내려지는 세상이에요. 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지금 오랫동안 공직선거법 지금 뭐냐면 이게 지난 대선 이야기인데 지금 다음 대선 이야기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해결 못 했는데 다음 대선에 나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자, 지금 2월 26일에 종결심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게 정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면 뭐 추적 60분 이런 데서 제발 좀 탐사 좀 추적해 주세요. 나는 무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인이 봐도 이미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답 안 나온 게 있습니까? 수사 안 된 게 있습니까? 자, 26일이면은 27일, 자, 목요일이고 28일 금요일이고 이틀이면 다 정리됐죠? 그러면 3월 1일이 이제 3월 3일이 대체교육이니까 4일 날 해도 되겠네요. 아니 전에 한명숙 전 총리 그 뇌물 사건 같은 거는 1심도 일주일 만에 선고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1심의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뭐 복잡하죠. 증인들도 복잡하니까 그걸 정리하다 보면은 대개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런데 2심은 그렇게 걸릴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이 선거법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냐. 그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1심에서 이미 다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됐어요. 그리고 그 1심 이 판결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고 뭐가 좀 잘못됐구나. 뭐가 또 변경해야겠다.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걸 물론 한 달이나 걸리냐 이거죠. 재판부가 그래서 법원도 이 정치권의 눈치를 너무 본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헌재 탄핵 심판 나기
난 이후에 선고를 해야 안전하겠다 그런 생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고 박사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일반인도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도 이렇게 재판합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거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거대 야당의 대표든 그 사람이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이든 상관없이 일반이든 상관없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재판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타임 리밋을 둬야 돼요. 예. 적어도 절대로 이거는 무조건 밤을 새서라도 이 날짜에 결론을 내시오. 이 날짜에 결론을 내시오. 이 날짜에 답이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중앙선관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 연방선관위는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다 공개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회의하고 감사회의한 거 다 공개됩니다. 우리 선관위요. 무슨 감사회의한 거 비공개라고 홈페이지 어떤 데도 공개 안 됩니다. 채용 방식 점수 공개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미국도 트럼프 같은 이런 사람이 들어와도 미국은 다 공개합니다. 지금요. 다 공개하고 재판도 지금 윤미향 의원은 선거법은 아닙니다만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내고 난 이후에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재명 재판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대장동 재판만 하더라도 1심이 지금 재판이 2년이 진행됐는데 절반도 안 갔어요. 유례 신도시만 심리가 끝나고 지금 대장동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동규 증인 신문하고 끝이에요. 아직까지. 국민들은 전설의 고향인 줄 알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4개 사건을 한 번에 지금 병합해 갖고 심리를 하는데 이걸 분리를 했으면 유례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선고하면 되는데 이걸 못 걸어왔어요. 전에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번에 싹 갈렸습니다만 이것도 분리해 갖고 탁탁탁탁 재판을 해갖고 선고를 해버렸으면 유례는 벌써 끝났을 거 아닙니까? 1심도. 대장동도 답이 벌써 나왔겠죠. 대북 송금 사건 이건 8개월 동안 재판 한 번 안 오고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 갈려가지고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도 재판부 3명 배심 판사까지 싹 갈렸어요. 그러다 보면은 재판 갱신 절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바뀌면은 저는 그것 때문에 몇 개월씩 보통 2개월, 3개월씩 걸립니다. 그 녹취록 다 들어봐야 하고 영상 다 들어봐야 하고 그 조서 다 열람해야 하고 다만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날 그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이 무더기 증인 신청 그것도 과감하게 줄이도록 하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판 갱신 절차 이것도 대폭 시간을 좀 축소하도록 줄이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이재명 재판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헌재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사법부까지도 역시 이 김명수 사법부 때 이 박아놨던 우리법이라든가 국제인권법 이런 사람들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여기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 그래서 한 설문조사에서 어떤 내용 나온 줄 아십니까? 예. 사람들이 AI 판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AI가 AI 판사 도입이 필요한 게 지금 AI가 가동됐으면 AI가 밤에 쉽니까? 이미 AI는 한 달 만에 이재명 대표 판결 대장동까지 다 내렸을 겁니다. 그렇죠. 이미 끝났을 것이고 그 방대한 7만 쪽짜리 이야기에 무슨 거짓말이 들어있는지 무슨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뽑아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 심각합니다. 사법부 대혁명 오지 않으면요. 예. 지금 국민들이 AI 판사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더 정말 비등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모든 내용 녹취록 다 한 번만 들으면 AI 판사가 1이 바뀌고 2가 바뀐다 해서 그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나요? 예. 중앙 서버에서 그러네요. 다 공유해야 될 텐데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니들 뭐 또 기계 가지고 또 이야기하냐 사법부 뭐 이야기하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불신이 커지고 있어요. 법원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못하고 상황이요. 정의 최후 보루를 믿지 못해버리면은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대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거 자꾸 말로만 뭐 사법부 개혁한다 어쩐다 무슨 뭐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엉망이 됐던 부분들을 지금 와서 고친다 어쩐다. 저는 대결단 내리지 안 됩니다. 1번 타임 리밋을 둬야 됩니다. 두 번째 인력들에 대해서
우리 법 연구에는 일체의 외부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적 조직들 다 해체해야 됩니다. 3번 공정성을 기하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빨리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관들도 잦은 인사교체가 아니라 안정되게 하나의 어떤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는 것이고 헌재도 지금 믿지 못하는데 사법부까지 못 믿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재판의 경우 지금 탄핵 심판을 그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네. 임기가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분이 나가고 나면은 대통령 추천이기 때문에 이 추천을 해서 임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4월 중순쯤 결론을 내면 그렇게 되면은 대선은 한 6월 중순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2달 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용이 된다면요. 네. 그리고 이재명 재판은 지금 3월 26일 날 2심 선고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다 해도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대법원은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데까지 모든 행정 절차. 이재명이가 또 패무무죄하고 뭐 그런 거 안 하면은 그러면은 5월 달 한 달에 이건 사실심이 아니잖아요. 법률만 법률심이에요. 보면 되니까 한 달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5월 중에 대법원 판결을 내려면은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이재명도 깔끔하게 그러니까요. 대법원 판결 나서 거기서 무죄 받으면은 얼마나 대선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무죄가 유죄 판결 받으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조기 대선이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만약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의 신분으로서 2심까지 사실상 범죄가 확정이 됐는데 대통령 되면 얼마나 많은 또 혼란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혼란이죠. 예.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들이 뭐 압박할 수 있는 건도 아니고 이럴 때 사법부의 어른이 누굽니까? 네. 더군다나 이재명이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분권형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오로지 이재명 혼자만 손안에 들어온 떡을 놓기 싫다. 그래가지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과 같은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의회 이런 구도를 가지고는 다음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불행한 대통령 역사가 계속된다. 꺼내야죠. 그걸 끊기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밖에 없다는 게 지금 거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60% 이상이 개헌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개헌 이야기하고 있죠. 김동연 지사도 이야기하고 있죠. 다 하죠. 한동훈 전 김부겸, 대표- 김경수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뭐라 그럽니까? 임기 3년 해서 이번에 만약 조기 대선을 하면은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같이 하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언제까지 지금 생명을 다한 대통령제 운영할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여소야대만 되면 또 매번 탄핵 이야기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국정으로는 국회도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 제도도 안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지금부터 개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어느 칼럼에서도 그렇게 썼던데 결국은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되더라도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아주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칼럼을 쓴 의견은 뭐겠습니까? 의미는 뭐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봐도 오디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빨리 논의를 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개헌 논의할 수 있는 설사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대선을 하게 된다면 2개월 동안이면 30일간 집중 논의하고 또 대선 때 국민투표까지 해서 권력구조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현직 대통령도 적용이 돼서 28년까지 임기 단축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와 맞춰서 갈지 아니면은 이번에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 대통령은 예외라고 그 다음 대통령으로 할지 그걸 이번 다가오는 대선에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87년 개헌 때 4개월 만에 개헌을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 법원에 이재명 재판 지연 얘기를 하다가 뭐 개헌 얘기까지 갔습니다만은 이거 다 연결되는 얘기들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예. 네.